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 무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재미가 2배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학자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놀라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케페시. 구부러진 검인 케페시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무기 종류 중 하나입니다. 케페시는 독특한 외형 덕분에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검은 소의 다리를 닮았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소의 다리가 검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제타 스톤에 따르면 이 케페시는 신들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검은 명예로운 무기이자 매우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검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베거나 방패를 내리치거나 적의 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네요. 또한 케페시는 높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의 무기인 케페시는 파라오 그림이나 왕의 무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저승으로 떠날 때 케페시를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이식용 케페시는 연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대군을 거느린 파라오가 전장에서 예리한 칼을 휘두를 필요는 조금 더 없었을 테니까요. 케페시는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아마도 눈에 띄는 외형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식용 무기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긴 어렵지만 케페시에는 학자들이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페시로 인한 상처는 어떤 것이고 이집트인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케페시의 기원은 도끼인가 낫인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낫을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케페시가 후세 무기 종류의 원형이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케페시는 그리스 코피스의 형태와 이름의 기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투척 나이프인 트렘바시의 원형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케페시는 낫인가요? 아니면 도끼인가요? 메가우틀. 메가우틀은 고대 아스테카의 무기로 검과 곤봉을 합친 것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곤봉에 2줄의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이 달린 메가우틀은 독특한 외관 때문에 흥미로워 보이지만 그 사용 방법에는 어떠한 특이점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무기로 칼집을 낼 수도 있고 상대를 실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의 분류나 구체적인 사용법 등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조차 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사적 자료 중에는 메가우틀을 가진 숙련된 전사가 일격에 말의 복을 베어냈다는 콩키스타도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고고학에 따르면 이 무기는 검이라기보다는 톱날 같은 것으로 내려치기보다는 갈아서 베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역사가들은 치명상을 입지 않는 메가우틀의 사용 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며 적이나 도망친 죄수들이 움직이지만 못했을 뿐 살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스테카인들은 적을 포로로 잡는 것을 특별한 공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습니다. 즉, 메가우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을 반영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또한 멕시코 고고학자 마르코 안토니오 세르베로 오브레고는 무기 중에서 메가우틀과 유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험 결과 그가 내놓은 결론은 흑요석 파편은 단순히 베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셔뜨려 상처를 오염시키고 뼈를 손상시키며 그로 인해 감염병을 일으키고 적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가우틀은 적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부러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든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샤프론. 빛나는 갑옷의 몹을 감싼 기사는 적에게 말을 당하면 그 전투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말은 가죽 이삭이나 금속판, 쇠사슬 등의 장비로 보호받았습니다.
말의 머리에는 가죽으로 된 피복이나 금속으로 된 투구가 씌워졌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의 머리를 덮는 것은 샤프론 혹은 참프론이라고 불리며 귀를 커버하는 부분이 붙은 물건 등 상당히 이상한 형상을 가진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수수께끼는 바로 이 샤프론입니다. 철로 된 플레이트 위에 크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가시는 중세 기사의 말이 전투 중에 적을 찌를 수 있는 전용 무기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말을 유니콘처럼 만들기 위한 단순한 장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만캐처. 만캐처는 평범하지 않은 고대 무기의 한 종류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인간 포획기를 사용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무기는 꽤 인도적인 도구입니다. 만캐처는 가시가 달린 포물 도구 같은 것으로 이것으로 사람의 목을 캐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만캐처의 끝부분은 유연해서 쉽게 목을 잡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적을 말에서 끌어내려서 포로로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희생자의 목은 갑옷으로 단단히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에 붙잡아도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한 기구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세계에서도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캐처는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자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수수께끼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뉴기니의 역사에도 비슷한 인간 포획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먼 땅을 방문한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은 이 무기를 치명적인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고리 부분을 희생자의 목에 던져 날카로운 가시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만캐처는 포르를 산채로 잡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왜 뉴기니의 원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이클 오웬론 씨는 이것이 역사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개척자들은 만캐처의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했을 것이라고 그저 단정 지은 것뿐입니다. 이 무서운 풍설은 19세기 과학과 문학 모두에 뿌리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고쳐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쿰하르트 폰 슈타이어. 가장 큰 단조 대포는 구경 820mm로 15세기 초 슈타이어 마르크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찍이 쿰하르트 폰 슈타이어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리드리히 3세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무게 10톤, 길이 2.5m의 거대한 대포는 현재 빈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포가 궁전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성전에 사용되었는지 역사가들은 알지 못합니다. 빈 박물관의 크리스찬 올트너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대포는 너무 무거워서 전투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대포의 실제 성능도 연구자들에게는 수수께끼지만 현대 추산으로는 사거리는 600m에 직경 80cm, 무게 690kg의 돌포탄이 탄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포탄을 날리려면 15kg의 화약이 필요합니다. 금강저. 힌두교의 막강한 신 인드라는 매우 특별하고 기묘한 무기인 금강저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인드라가 아스라의 브리트라이의 신들의 세계에서 쫓겨났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무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존재했던 어떤 무기도 브리트라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무기도 무력했습니다. 인드라에게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됐지만 현자 데리차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금속과 나무로 브리트라를 쓰러뜨릴 수 없다면 다른 소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뼈가 있습니다. 결국 현자는 스스로의 등뼈를 희생했고 신들은 그 뼈로 기묘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설에서 금강저는 창, 메이스, 검을 합친 것과 같았고 인드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단번에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금강저는 그 신비로운 힘 때문에 아직도 종교적 이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로는 어떨까요?
목숨을 앗아갈 도구라기보다 왕홀로 보이는 이 액세서리로 실제로 싸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이문을 탐구하며 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금강저의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금강저는 2개의 연꽃이 달린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그 꽃에는 여러 장의 꽃잎이 달려 있는데 그 수는 보통 5장이라고 합니다. 이식에서 사용하는 금강저의 꽃잎은 닫혀 있지만 전설에서는 열려 있었고 5개의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흥미롭고 살상용 무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라면 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금강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이스로 보입니다. 일정한 기술이 있다면 아마도 이 금강저로도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강저의 실전 사용법에 대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신기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